자, 2010년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어법 기출문제 풀이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법 문제를 맞춰야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나오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어법 문제 틀리면 1등급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법 문제를 특히나 내신에서 맞추기 위해서 교과서 본문을 달달달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헛짓거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다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참고로 이 어법 문제를 풀이하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해석을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야지만 문법 문제가 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어법 문제는 해석을 하지 않고 푸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빨리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본인의 영어 문법 실력이 어느 정도 기초가 돼 있어야지만 이 영상이 도움이 되냐 하면 품사와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문제에 보면 A에 왼쪽에 있는 exact, 오른쪽에 있는 건 exactly, 형용사와 부사구나. 그리고 형용사와 부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다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 영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품사 구별하는 것과 그리고 각 품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 즉 주어, 동사, 동사가 서술어죠. 그리고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그다음 목적어, 그 다음에 수식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A의 왼쪽에 있는 exact는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며준다라든가 주격보어 또는 목적격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형용사고요.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대부분 부사가 되죠. 부사는 무조건 문장에선 필수 성분이 될 수 없다. 즉 수식어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정도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이 영상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품사 문장 성분을 공부하는 데는 아주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만 해도 끝나죠. 하루만 해도 품사 문장 성분은 당연히 다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쌤이 네이버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시기홀릭, 이름은 쌤이 술을 마시고 친구랑 지어갖고 좀 이상하게 지었는데, 시기홀릭 이라고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쌤이 이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뭐 패드랑 또는 직접 프린트아웃 해갖고 종이로 공부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필기할 종이가 있어야 됩니다. 뭐 패드로 하셔도 되고요. 종이 공책이 있으면 종이 공책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쌤이 필기한 거를 반드시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풀이할 건데요.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영상이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요. 그래서 세 문제 이렇게 나눠서 총 6문제거든요. 세 문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당시만 하더라도 어법 문제는 2문제였어요. ABC 중에서 올바른 거 찾아서 짝꿍 찾는 거. 두 번째 문제처럼 이렇게 틀린 거 1, 2, 3, 4, 5번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찾는 거, 이렇게 2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오른쪽 문제, 틀린 거 찾아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내신 문제에서는 아직까지 나오는 추세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의 A를 보면 exact 형용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exactly 부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 우선은 A 해갖고요. 적어보겠습니다. 자, A는 원래 문제 패턴대로 갈게요. 형용사나 부사의 밑줄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용사 OR 부사의 밑줄. 자, 또 얘기하지만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이 영상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 형용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형용사는 명사의 특성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명사의 특성, 특징, 색깔, 뭐 성격 등등을 묘사하는 게 형용사거든요. 다만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영어상에서는요, 니은 받침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큐트란 단어를 귀엽다가 아니라 귀여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단어 외울 때 뜻을 정확하게 외우고 품사까지 정확하게 외우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는 형태상에서 특징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형용사가 끝나는 전미사가 FUL이라든가 또는 OUS라든가
또는 ant라든가 또는 ent 또는 ive 뭐 creative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less라든가 보통 명사에 less 붙이면 명사가 없는 hopeless 그러면 희망이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요 정도가 되겠죠. 등등등.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의 형태와 해석하는 패턴을 알겠다라는 거죠. 그럼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명사를 수식하죠. 자, and은 명사죠. now의 약자입니다. 명사를 꾸며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역할입니다. 근데 그 보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격보어인데요. 주격보어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나오고 그 뒤에 상태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주격보어 자리에 형용사니 아니면 부사니라는 문제, 즉 형용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상태동사에는 어떤 녀석이 있냐면 좀 자세하게 적어드릴게요. 비동사가 있죠. 다만 이때 비동사의 뜻은 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는 되다 라는 뜻이 있죠. 두 번째는 되다라고 해석하는 동사들인데요. 이 되다라고 했을 때는 동사가 우리는 become,만 알고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grow라든가 또는 get도 있고요.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상태동사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 5가지 몰랐으면 적어볼게요. 어떻게 보이다, look. 어떻게 들리다, sound. 무슨 냄새가 나다, smell. 무슨 맛이 나다, taste. 무슨 느낌이 든다, feel. feel은 지각동사도 있죠. 여기서는 어떠한 느낌이 든다라는 감각동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상태동사 중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녀석이 seem입니다. seem과 똑같은 말은 우리가 나타나다라고 해석하는 appear이죠. appear은 두 가지 뜻으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이 상태동사인데 등등등. 자, 이 상태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와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keep도 있고요. 뭐 remain도 있고요. turn도 있고 억수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자, 바로 그냥 옷이라고 적겠습니다. 목적격 보어죠. 자, 주어가 나왔습니다. 뒤에 타동사. 타동사가 뭐죠?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나오는 걸 타동사라고 하죠. 그럼 목적어까지만 나왔을 때 말이 안 된다. 예를 들면 나는 만들었다 우리 엄마를.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게 목적격 보어고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는 되지만 절대로 부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I made my mom happy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는 happily, 행복하게 만들었다니까 부사가 올 것 같지만 부사는 보어 역할을 절대 할 수 없다. 따라서 형용사 happy가 맞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는 요 정도다. 그러면 이제 exactly라는 부사가 있었잖아요. 자, 부사는 뭐냐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는 대부분 다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주로 형용사에 ly를 더하면 부사가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도 있기 때문에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는 무조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무조건 뭐 있긴 있어요. 부사가 보어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무조건은 있지만 그 무조건이 모든 것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얘는 무조건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런데 영어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한다.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한다.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부사가 어법 문제 나왔을 때 틀릴 일은 없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exact라는 단어와 exactly라는 단어가 어떤 게 맞냐? 앞에 보니까 비동사가 있는데요, 선생님.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alike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즉 주격보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는 alike예요. 그러면 이 alike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뭐가 필요하다? 방금 전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된다? exactly라는 부사가 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번 A 문제에서 정리를 한번 하면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어 더하기 비동사. 비동사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가 아니라 왜 부사가 왔지? 이 상태 동사 비동사의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그 뒤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부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절대로 형용사로 바꾸지 마라라는 거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는지. 품사를 구별하고 그리고 이 품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석할 필요가 없고요. 쌤이 적어주는 건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B를 보겠습니다. 자, B는 ed냐 ing냐라는 대표적인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문제로 가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우선은 기본 개념이니까 쌤이 B 간단하게 먼저 개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가 있죠.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입니다.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진행, 능동. 이 두 가지 모르면 절대 안 되죠. 현재 분사는 그래서 뭐뭐 하는, 그리고 뭐뭐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현재 분사잖아요. 요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진행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는 시험 문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녀석이냐면 진행이 아니라 요 능동이에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쳤죠, 쌤이. 이 능동입니다. 이 능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 즉 을로 해석이 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 또는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또는 명사절 등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능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과거분사 한번 좀 볼까요? 과거분사를 우리가 이제 편리하게 PP라고 부르지만 알고 보면 현재분사도 PP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과거분사는 어떤 형태가 될까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이는데요. 주로 하지만 불규칙일 때는 형태가 또 바뀌는 경우가 있죠. 컷컷컷 풋풋풋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정말 중요하죠. 완료하고 수동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으로 또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습니까? 수동이죠. 자, 그러면 이 수동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렇게 물어보면 수동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시키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무조건 아니에요. PP, 수동을 나타내는 PP에 뒤에 목적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오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만 기본적으로 PP 뒤에는 명사, 즉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기어 나오지 않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가잖아요. 그럼 답이 콜린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skyscrapers, 마천루, 초고층 빌딩이라는 명사가 있거든요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B에서의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너 콜의 특징 알아? 라는 겁니다. 콜이라는 동사의 특징 알아? 라는 건데 자, 콜이라는 동사는 뒤에 명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첫 번째 명사는 목적어예요. 두 번째 명사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 1, 두 번째 명사를 명사 2라고 할게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부른다, 명사를 명사 2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러한 동사가 또 뭐가 있냐면 이름 붙이다라는 name이 있고요. 선출하다라는 elect도 있고요. 여기다라는 consider도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나는 선출했다. 우리는 선출했다.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콜링이 답이 되면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와 목적격 보호 역할을 하는 명사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을 보면 어떻냐면 명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즉 skyscrapers라는 명사 하나밖에 없죠. 그 말은 얘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호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바꾸면 목적어가 명사 1이 앞으로 가서 주어가 되고 구조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be called 그리고 명사 2가 그대로 남아서 얘는 이제는 무슨 문장 성분으로 바뀌는 거냐면
아까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였지만 그 목적어가 주어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주격 보어로 바뀌는 거예요. SC 주격 보어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l이라는 명사의 특징으로 인해서 뒤에 명사가 있긴 하지만 이 명사는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격 보어다. 따라서 수동을 나타내는 called, 즉 뭐뭐라고 불리는, 즉 마천루 또는 초고층 빌딩이라고 불린다. 이런 식으로 답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까지 연결되겠죠? 이제 답은 찾았습니다. 아까 exactly 부사, 그 다음에 여기서는 called가 되겠죠.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쌤이 적어주시는 건, 적어드리는 건 무조건 다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를 보겠습니다. 자, C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C는 지금 help, helps. 딱 이건 보면 이제 수일치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쌤이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냐면요. 자, 이렇게 갈게요. 동사 원형의 밑줄. VR 동사 원형입니다. 또는 RV 또는 V, 그냥 R만 쓰는 셈들도 있고요. 동사 원형의 밑줄. 동사 원형이 뭡니까? 동사의 원래 형태가 되겠죠? S 빼고, ING 빼고, ED 빼고, 다 빼고, 원래 형태, 동사 원형. 자, 그럼 이제부터 동사 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딱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자, 동사 원형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동사 원형은 동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일치예요. 지금 C의 문제가 이겁니다. 수일치요. 즉, 뭘 찾아라? 주어를 찾아라. 그럼 주어는 어디 있겠습니까? 도치 문장이 아닌 이상은 문장 맨 앞에 첫 번째 나오는 명사가 주어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조 문제입니다. 즉, 무슨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동사가 들어와야 되니? 아니면 ing나 to 부정사가 들어와야 되니? 왜냐? 동사 원형은 동사입니다. 맞죠? 하지만 ing나 to 부정사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니 동사가 들어오면 안 되는 자리니 구조인데요.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한 문장 안에 반드시 동사는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면 반드시입니다. 접속사라는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접속사가 한 개 있어야 돼요. 뭐 부사절 접속사든 명사절 접속사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든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조입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반드시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동사 원형은 어떠한 타동사가 나왔어요?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동사 원형을 절대로 투부정사로 바꾸면 안 되는 앞에 있는 타동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녀석일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동사가 있겠습니까?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보다, see, watch. 듣다, hear. 우연히 듣다, 엿듣다 할 때 overhear. 뭐 알아차리다, notice. 관찰하다, observe. 그 다음에 느끼다, feel. 이런 동사들이죠. 이런 동사들을 지각동사라고 부르고 지각동사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절대로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동사 원형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말고 또 어떤 동사가 있겠습니까?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녀석은 대표적으로 사역동사인데 이딴 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떤 녀석이 있겠습니까? make, 하게 하다라는 have, 그 다음에 허락하다라는 let입니다. help라는 준사역 동사가 있지만 help는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할 수 있죠. 투부정사가 절대 안 되는 사역 동사는 이 세 말입니다. make, have, let입니다. 자, 그러면 항상이야 동사 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아, 수일치구나, 구조구나, 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동사 원형이 있겠구나.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왼쪽을 봐야 돼요. 항상 동사 원형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왼쪽으로 봐야 됩니다. 왼쪽.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 시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learning이라는 동명사 주어가 있죠. 그러면 동명사가 주어면 동사는 반드시 단수다. 많이 배웠죠? 그래서 helps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요거 해석할 때도 도움 많이 되는 거니까 쌤이 조금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문두, 즉 문두는 문장의 맨 앞을 말합니다. 문두에 동사 원형의 ing가 딱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치기 learning처럼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동사 원형 ing가 빡 있고 빠바방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동사가 있는데 이 식이 단수. 지금 우리치기는 helps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 동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거 아직까지 해석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사 원형 하는 것은 또는 하는 것이 이게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동사 원형에 ing에 밑줄 꺼져 있는데 뒤에 코마가 찍혔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 있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3 마지막에 보통 배웁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ing는 뭐 분사 구문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사절을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이용해서 짧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사절 접속사 해서 부사절 접속사 주어 다 생략해버리고 그리고 동사에다 ing 붙이는 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영어상에서 접속사, 생략되는 부사절 접속사는 주로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접속사를 보통 써놓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when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아이고 글자가 개파이네. 자,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우선은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는 because가 생략돼서요. 뭐뭐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게 이겁니다. 뭐뭐 하면서 접속사 while 또는 as가 생략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분사구문은 99.9% 다 해석됩니다. 가끔씩 if가 생략되었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생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when, while, 그리고 because가 주로 생략이 된다. 자, 그래서 ing가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에 하나가 더 있지만 주로 이 두 가지니까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동사 원형 ing가 문장의 앞에 있는 경우 요렇게 뒤에 명사, 즉 주어를 꾸며주고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자, 이 ing가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예시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living입니다. 살아있는 이란 뜻이죠. 뭐 살아있는 유기체들, living organisms, 살아있는 생명체들, living creatures 이런 식으로 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ing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는 경우는 이 세 가지니까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learning, 동명사 주어니까 동사에 s가 있어야 돼서 helps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2번이에요. 2번 문제처럼 보통은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번 중에서 틀린 거 찾아라 라고 보통 나오니까 이번 아마 내년 3월 달에 치는 문제에서도 어법 문제 29번인데요. 보통 29번 어법 문제는 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1번 joined. 이거 여기다 왜 밑줄 꺼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문제에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넘어가세요. 이딴 거 시험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2번은 자, 어디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까? few죠. 앞에 어도 있고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량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자, 그냥 few 또는 a few. 이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입니다. 빵빵. 그리고 이 복수명사가 만약에 주어가 되면 뒤에는 반드시 복수동사입니다. 땡땡.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 차이점을 알고 있죠. 어가 없으면, 즉 few만 있으면 부정어로 해석하고요.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a few, 어가 붙어 있으면 긍정어로 해석해서 소수의, 조금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복수를 나타내는 녀석이면 CF 비교하세요 라는 뜻이죠. little입니다. 또는 a little이 있죠. 물론 a little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약간의 라는 뜻이잖아요. 소량의죠. 그래서 얘는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little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없는 단수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주어면 뒤에는 단수동사가 기어 들어오겠죠. 똑같습니다. 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알고 있을 겁니다. many much도 해당되잖아요. 위에 거 many, 밑에 거 much. all of 뒤에는 무조건 다 올 수 있고요.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ew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복수명사 있어야 되겠죠? mistakes. mistake라는 명사에 s가 붙어 있죠. 그럼 보자마자 끝입니다. 이딴 거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뭔대로 해석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ing에 밑줄 꺼져 있는데, 자, 원래로는 다르게 설명해야 되지만 지금 너무 쉬워서요, 쌤이. 타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타동사가 뭡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녀석이죠. 그러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녀석에는 명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사에서 명사가 된 동명사라는 것도 있고 투부정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는 되는데 투부정사는 안 돼요 라는 동사들이 있죠. 중학교 때 많이 외웠던 게 인조이 아닙니까? 인조이 뒤에 ing 맞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게 조금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keep이에요. keep 뒤에 ing 나오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keep on ing입니다. 근데 on을 생략한 거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고려하다라는 consider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enjoy, mind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올라와서는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가끔씩 나오는 게 avoid구나. 피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suggest입니다. 제안하다. 뭐뭐 하는 것을 제안하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끔씩 ing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중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말고 deny. 부인하다, 부정하다. 나 안 했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 그 다음에 연습하다라는 practice도 본 적이 있다. 요런 녀석들입니다. 요런 녀석들. 더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요런 녀석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 동명사 안 되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희한하게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만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앞에 뭐가 있습니까? keep이 있었죠. keep 뒤에 ing가 나오는 거 잠깐만 하나만 설명할게요. keep도 뜻이 워낙 많아갖고요. on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뒤에 ing 온다. 투부정사 나오면 땡이다. 그럼 뜻은 뭐가 됩니까 이거? 계속해서 ing 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가 쭉 가세요 할 때 keep going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요겁니다. 이럴 때 똑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go on ing입니다. 그리고 continue죠. continue는 아시겠지만 뒤에 동명사가 오든 투부정사가 오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세 마리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다 똑같다. 자, 그러면 됐고 이제 2번이 아니라 3번까지 됐죠. keep 뒤에 ing. 그러면 계속해서 뭐 하다, kept, 계속해서 뭐 했다, hearing, 들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다 해결됐고요, 이제. 그러면 답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번 조인들은 맞는 녀석이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자, 설명할 게 좀 많거든요, 이 녀석은. 아이씨. 이 답입니다. 4번이. 그래서 4번은 조금 이따가 쌤이 설명하고요. 워낙 길기 때문에 5번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선은 투부정사에 밑줄이 꺼져 있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쌤이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동안, 한 15년 정도 동안 이 고등학교 어법 문제,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어법 문제를 봤을 때 투부정사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가르치는 애들한테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투부정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우선 뭐 해라? check it out. 넘겨라 이겁니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래도 다른 게 다 맞는 것 같아. 그럼 투부정사 봐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구조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를 써야 되니 아니면 동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써야 되니 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아까 쌤이 적어줬었죠? 한 문장 안에 반드시 뭐는 하나 있어야 된다? 동사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하나 필요하다?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 이 녀석이고요. 다 외우락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녀석입니다. 아까 우리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왔고 이 뒤에 목적격 보고 오는데 투부정사 안 된다라는 거 배웠었죠. 동사 원형 되는 거. 이번엔 동사 원형은 안 되고요. 투부정사 되는 거. 그럼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많이 공부했거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tell 말하다. 이게 너무 많은데요. ask 요청하다, 그다음 부탁하다, allow 허락하다, permit 허가하다, encourage 장려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enable 가능하게 하다, 맞죠? lead 이끈다. 이런 녀석들입니다. 이런 녀석들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우리 책에 뭐가 있을 거냐면 want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등등등 많죠. 그러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투부정사 밑줄 있네. 우선 check it out 한 다음에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타동사 자리에 want 있죠. 그리고 목적어 있고 목적격 보호구나. 끝.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4번인데요. 답이 4번이랬죠. 이 대세 밑줄이 꺼져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상당히 복잡해지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녀석에 맞게끔 잠깐만, 그러니까 4번 문장의 의도대로 우선은 설명을 할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대세 밑줄 복습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대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일치예요. 이게 뭔 소리냐? 대시 갑자기 수일치가 나오냐? 대명사잖아요, 대스는. 기본적으로 대스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것, 그것이라고 했을 때는 대명사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수일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대스를 써야 되냐? 아니면 도즈를 써야 되냐? 이겁니다. 대스는 단수, 도즈는 복수잖아요. 다만 이게 수일치 문제일 때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요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대 또는 도지를 꾸며주거든요. 그 수식어 자리에 많이 들어오는 게 전치사 명사입니다. 이런 녀석일 때 대세 밑줄이 꺼져 있다. 그 뒤에 전치사 명사가 있다. 아, 이거 수일치 문제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떠한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지 찾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접속사인데요. 접속사. 자, 우선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었던 명사가 나오고 대신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네? 동사가 바로 나왔네? 또는 주어가 있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네? 이런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거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관대라고 하죠 우리가. 밑에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관대입니다. 즉 관계대명사고요. 요렇게 꾸며주고요. 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행사라고 불렀죠. 자, 이런 관계대명사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더 복잡하게 가지 말고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타동사 뒤에 또는 비동사 뒤에 그 뒤에 대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완전한 구조입니다. 완전한 구조의 절이어요. 이럴 때 우리 이 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보세요. 요 대 뒤에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타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목적어.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겠죠? 주격 보어.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와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품사 모르면 안 되고 품사가 하는 역할 모르면 못 한댔죠 이거.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완전한 구조의 절, 즉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녀석을 명사절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대를 명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해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시 뭔지를 먼저 이제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뭐 관계대명사인지 대명사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지시대명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명사절 접속사인지 심지어는 동격절 접속사인지 또는 소대신지 관계부사 대신지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지 이때 강조구문인지 막 등등 스스로 많습니다. 뭐가 뭔지를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고 뒤에 뭐가 있냐 없냐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부가 설명하겠습니다. 타동사 또는 비동사 뒤에 된 나왔다. 그러면 명사절 접속사니까 뒤에 완전하겠네. 근데 어떤 애들이 뭐냐면 이 완전한 구조의 절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걸 먼저 찾아도 됩니다.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다. 맞죠? 그런데 이 완전한 구조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주어 더하기 비동사 또는 get 더하기 pp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수동태라고 부르죠. 근데 이 수동태를 애들 해석하려고요. 한글은 만들어뒀다. 뭐 좀 이상한데? 뭐 좀 이상한데? 틀린 건가? 불완전한 건가? 그딴 생각하지 말자 이거죠. 주어 더하기 bpp, get pp는
반드시 완전한 구조다라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어 더하기 완전 자동사라는 녀석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완전 자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나타나다, 사라지다는 어피얼, 디스어피얼 같은 거예요. 괴물이 나타났다. 끝난 겁니다. 완전한 거예요, 그냥. 뒤에는 장소, 시간, 즉 수식어밖에 안 나올 거다. 그 다음에 live, 산다. work, 일한다. 또는 작동한다, 효과가 있다. 이런 동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count, 아니 카운트하고 매너라고 의미가 똑같으니까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카운트도 마찬가지고요. 수를 세다 할 때 카운트도 중요하다요. 아파라파. 자, 그러면 이러한 동사들은 완전자 동사다. 따라서 주어하고 완전자 동사만 있어도 완전하다. 나는 산다. 끝난 겁니다. 나는 부산에 산다. 부산에는 장소 수식어예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나는 산다. 그러면 주어 더하기 완전자 동사니까 맞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개념 설명이에요. 아주 간단한 개념 설명. 그래서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자, 그러면 이제 너네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that 앞에 밑줄 that 앞에 어떠한 동사가 있습니까? ask라는 타동사가 들어가 있죠. 그럼 타동사 뒤에 대시 나왔으니까 뒤에 완전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래,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주어 they, 그 다음에 knew 알고 있었다. 뒤에 목적어절에 의주동 들어오는가 보네요. who was, 누가 뭐 하고 있었는지, 소리 지르고 있었는지, 맞죠? 그러면 뒤에 완전합니다. 그러면 완전한 거네, 맞네, 그럼 답이 없네. 그런데 이 녀석은 그냥 단어 하나만 보면 그냥 끝나요. 어떤 단어냐? 자, 타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나오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그랬죠? 뒤에는 완전한 구조의 절이 나옵니다. 못 들어가요. 그 흔하디 흔한 그 명사절 접속사 대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타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녀석이냐면 ask입니다. 묻다, wonder, 궁금해하다, 이 녀석이에요. 이 두 말입니다. 물론 문의하다라는 inquire도 있지만 잘 안 나오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묻는다, 너네가 중학교 3학년이다를, 이게 that을 넣어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묻는다,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이다를,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묻는다,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인지 아닌지를, 말 되죠. 그래서 ask, whether 뒤에는 that이라는 명사절 접속사는 못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whether if라는 뭐뭐인지 아닌지, 나는 물었다, 어디에 너네가 사는지, 이렇게 의문사도 들어올 수 있고요.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 흔하디 흔한 명사절 접속사 that은 못 들어온다.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놓고 있으세요. 자, 그래서 쌤은 이제 뭐 쌤처럼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그냥 4번 보자마자 ask 뒤에 that 있네? 그러면 답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요거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쌤이 길어지네, 설명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두 지문씩 조금 씌워놔야 되겠네요. 두 개씩. 자, CF 비교해라. 나 ask 뒤에 that 나오는 거 봤거든요.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길 거냐면 이렇게 should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동사원형 요거 돼지꼬리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sk의 뜻은 바뀝니다. 요청하다예요. 요청하다. 가끔씩 요구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요청하다. 그러면 ask 다음에 that이 나왔다? 그러면 요청하다라는 뜻이고요. 묻다라고 해석할 때는 절대로 that이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명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주장, 제한, 요구, 명령을 나타내는 타동사 뒤에는 주어 더하기 조동사 should가 생략될 수 있고 뒤엔 동사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다, 제한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 이러한 타동사가 있고, 또는 이제 추천하다, 권고하다, 그리고 충고하다까지 이거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문제가 혹시나 있으면 쌤이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요. 그래서 ask가 묻다일 때는 뒤에 that이 못 들어온다. 하지만 ask가 요청하다일 때는 뭐다? that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의 ask는 당연히 물어봤답니다. 내용상 물어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뒤에 that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1번, 2번 설명을 조금 마치도록 할게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품사 문장 성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단어를 보자마자 이게 무슨 품사고 이 품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된다. 그리고 해석하지 마라. 문법 문제 풀이해주는데 해석하는 셈,
그 학원 다니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자료가 필요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상한 이름의 네이버 카페로 와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드에 쌤처럼 수업을, 쌤은 지금 패드로 수업하고 있거든요. 패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쌤이 적어준 이 녀석들은 반드시 이해를 했으면 외워라. 그리고 만약에요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요 그 네이버 카페에 질문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쌤이 영상으로 질문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될 때요 올려놔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